2019년 11월 18일 WWE 전문 뉴스 특파원 안녕뚱아의 오늘자 WWE 뉴스카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하시거나 소리를 원치 않으신 분들께서는 해당 영상을 일시정지하시고 원하시는 뉴스카드만 끊어서 살펴보실 수가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오늘자 소식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레이 미스테리오에 대한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레슬링 뉴스를 비롯한 복수 언론들이 이 똑같은 내용을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레이 미스테리오가 내년 레슬매니아 시작 전에 WWE를 떠날 수 있다라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 조건 때문이라고 하는데, 마치 야구에서 그 계약 도중에 옵트아웃, 내가 원하는 시기에 계약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는 이런 조항처럼 지금 레이 미스테리오는 본인의 계약 후 18개월 후 18개월이 지나면은 계약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2020년 9월에 계약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2020년 3월에 계약이 끝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물론 레이 미스테리오가 부상 때문에 그 빠져있던 기간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WWE가 원하면은 레이 미스테리오가 이제 조금 더 머무를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회사가 요구할지 요구 안 할지는 아직 모르는 거니까 일단 그 이야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레이 미스테리오가 레슬매니아 시작 전에 떠난다면은 지금 WWE 입장에서는 되게 뭐 똥줄 타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매체들은 지금 WWE가 레이 미스테리오에게 메인 타이틀 기회, 지금 이제 WWE 챔피언십 매치도 이번 서바이버 시리즈에서 열리고요. 이제 서바이버 시리즈 끝나고 나면은 이제 라이브 이벤트, 거기에서 이제 유니버설 타이틀전도 이제 레이 미스테리오가 치르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흐름, 이것도 결국에는 재계약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 미스테리오의 지금 아들인 도미닉도 지금 이제 퍼포먼스 센터에 입단을 했기 때문에 사실 레이 미스테리오가 풀리게 되면은 물론 AEW에서 원하겠죠. 당연히 원하겠는데 WWE 입장에서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죠. 뭐 이게 뭐 속단하긴 그렇지만 WWE가 어떤 방식으로든 레이 미스테리오를 붙잡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그래도 뭐 재계약으로 가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자, 여러분들 데런영, WWE 슈퍼스타로 활동했었던 이제 데런영이 최근에 지난 14일 날짜더라고요. 스포츠키다라고 하는 이제 언론사에 칼럼을 올렸던데, 그 칼럼이 이제 CM 펑크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CM 펑크가 과거에 이제 데런영이랑 똑같은 시기에 활동을 하면서 이제 본인과의 그런 추억,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순간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썼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데런영은 CM 펑크의 지지자이고, 그렇게 된 이유가 본인의 이제 2013년도 5월달에 데런영이 이제 커밍아웃, 이제 게이인 거를 이제 처음으로 밝혔을 때 CM 펑크가 그 직후에 본인한테 다가와서 그런 용기 있는 결단을 한 부분을 두고 본인을 자랑스럽다, 이렇게 본인한테 얘기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뜻깊은 이런 포옹까지 해줬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칼럼에 쓰여있는 내용들이 CM 펑크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인 요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데런영은 언젠가는 CM 펑크를 다시 한번 꼭 만나고 싶다 라고 하면서 그의 앞으로의 행보를 응원한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다음. 자, 우리 CM 펑크의 아내인 AJ 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CM 펑크에 관련된 이야기가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뜨겁게 우리 온라인을 돋웠고요. 당연히 지금 AJ 리에 관련된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도 언론들 보니까 폭스 스포츠가 AJ 리를 원하고 있다라고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 후에 지금 최근에 새로운 글을 AJ 리가 본인의 트위터에 올렸다고 하는데, 여기서 신기한 거는 AJ 리가 CM 펑크가 폭스랑 계약했다는 소식 알려진 그 후로부터는 SNS 활동을 안 했었어요. 이게 뭐 고의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활동을 안 하다가 갑자기 오늘 새롭게 글을 올렸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온라인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나는 모르겠다. 요렇게 글을 남긴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폭스, WWE 온 폭스가 트위터에다가 이제 AJ 리한테 야, 너 놓친 거 많이 없어 라고 하면서 설마 AJ 리가 뭘 모르겠느냐, 이렇게 의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AJ 리와 폭스 측이 트위터로 대화를 나눴다. 요 자체만으로도 지금 수많은 팬들이 지금 이 두 측을 가만히 두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AJ 리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남편을 따라서 폭스로 갈 가능성도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AJ 리에 대한 추후 행보, 그리고 이제 그에 관련된 그런 언론 보도들 끊이질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 카이리 세인. 카이리 세인에 대한 좀 놀라운 소식인데, 자, 지난 주말에 있었던 레슬링 옵저버 라디오에서 데이브 멜처가 정말 깜짝 놀랄만한 소식을 알려줬는데, WWE 내에서 회사를 떠나길 원하는 사람들 중에 카이리 세인도 포함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WWE 내부 소식통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들었다고 하는데, 카이리 세인이 벌써부터 본인의 다른 선택지, 본인이 이제 WWE를 떠나서 뭘 할 것인지 이제 벌써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요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카이리 세인의 계약 기간은 내년 초. 카이리 세인이 2017년 초에 왔으니까 그럼 3년 계약 맺었네요. 그러면은 이대로 가면은 카이리 세인의 내년 레슬매니아 출전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재계약을 안 했으니까. 자, 그리고 데이브 멜처가 요 얘기를 계속하면서 이제 같은 팀 동료 아스카 얘기도 했는데, 아스카는 WWE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자, 카이리 세인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앞으로도 차차 지켜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자, 역시 레슬링 옵저버 라디오에서 데이브 멜처가 말을 계속 이어가는데, 이번엔 오니로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소식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니로컨이 이제 WWE 방출을 요청했기 때문이죠. 추가적으로 소식을 또 알아보니까 오니로컨이 좀 오래전부터 좀 불만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이해가 됩니다. 본인이 오래 있었다. WWE 지금 5년 차입니다. 오니로컨이 2015년도에 왔으니까 이제 횟수로는 이제 5년 차인데, 본인은 전성기에 놓였다. 충분히 푸시를 받을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정작 회사는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좀 회의감을 느꼈다. 약간 이런 내부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데이브 멜처가 전반적으로 이런 WWE 슈퍼스타들의 방출 요청 관련된 이야기를 더 덧붙였는데, 지금 WWE 안에는 이렇게 오니로컨처럼 회사가 나한테 해주는 게 뭐 별로 없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방출 보도는 더 많이 나올 예정이다, 이렇게 말을 붙였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WWE가 방출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골더스트, 그리고 이제 타이딜린저 이렇게 방출 요청하고, 그 사람들이 올 엘리트 레슬링 가고 난 그 뒤에 요청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지금 방출 요청을 허가하지 않고 있는데, 좀 앞으로도 이런 일이 더 빈번해질만 하다고 충분히 느껴집니다. 다음 소식. WWE가 점점 갈수록 이제 외부에서 파이터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자꾸 이제 손을 내밀고 있는데, 여기에 티토 오티즈가 과연 합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티토 오티스가 최근에 이제 레슬링 INC 인터뷰를 통해서 WWE 가능성, 본인이 WWE로 갈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본인과 쉐인 맥맨은 개인적으로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하면서, 뭐 가까우니까 우리 WWE 좋아하니까 우리 가족들 같이 가게 티켓도 좀 줘라, 막 이런 농담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옛날부터 WWE를 관심 있게 지켜봐 왔고
최근에는 케인 벨라스케스, 이제 뭐 같은 업계에서 활동했던 이런 동료이기 때문에 케인 벨라스케스를 가장 관심 있게 지금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데, 케인 벨라스케스가 WWE에 진출한 다음에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본인이 눈여겨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진짜 싸움, 이제 뭐 이종격투기로 진짜 싸우는 거, 그리고 WWE에서는 각본상으로 싸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본인이 얼마나 잘 분별해서 이거를 딱딱딱 나뉘어서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이거는 의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본인이 WWE 만약에 진짜 간다면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의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인터뷰로 말한 거를 이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덧붙이면은, 티토 오티스가 브록 레스너의 뭐 광팬이라고 하네요. 브록 레스너의 광팬이라고 하고, 최근에 브록 레스너와 케인 벨라스키스가 이제 크라운 주얼을 목표로 그 대립할 때 그 과정들을 정말 관심 있게 봤다고 합니다. 본인도 거기 들어가서 같이 싸우고 싶었대. 그 정도로 되게 재밌게 잘 봤다고 하는데, 과연 이분이 WWE 지금 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UFC랑은 이제 많이 멀어진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콤바테 아메리카스, 여기서 이제 지금 최근에 알베르토 엘 파트론이랑 이제 싸울 예정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UFC 쪽으로 돌아갈 확률은 낮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이 콤바테 아메리카스를 떠나게 된다면은 WWE 문을 충분히 두드릴만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자, 코피 킹스턴이 최근에 머슬앤 피트니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SNS, 특히 어떤 일, 회사가 SNS를 통제하는 일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언론 기사를 관심있게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WWE가 그 미디어 관리부서, 이 관리부서를 따로 만들어서 슈퍼스타들의 그런 계정, 뭐 아이디, 비밀번호 뭐 다 알고 SNS에 올리는 글 막 이렇게 통제한다, 이런 뉴스들이 있었는데, 코피 킹스턴은 그거에 대해 부정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코피 킹스턴이 말한 과거가 뭐 2년 전인지 3년 전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이전에 그랬대요. 그런데 이전에는 그랬다고 합니다. 자, 코피 킹스턴이 여기 덧붙여서, 슈퍼스타가 잘만 이용하면, 뭐를? SNS를 잘만 이용하면은 우리 슈퍼스타들이 팬들과 SNS라고 하는 특정 공간에서 본인의 캐릭터를 적절히 통제하고 활용하면서 의견도 표출하고 재미도 주고 잘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다 라고, 이렇게 SNS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강조했지만, 슈퍼스타가 잘만 이용하면, 이거는 그 슈퍼스타한테 달려 있습니다. 누구처럼 SNS에다가 자꾸 쓸데없이 비교하고 다른 단체 누구 막 깎아내리는 요런 거 글 올리지 말고, 우리 팬들의 재미를 위해서 그런 것만 잘 하는 쪽으로 한번 고려해 보길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자, 다음 소식. 자, 브레이 와이어트, 지난 또 주말에 있었던 레슬링 옵저버 라디오에서 우리 데이브 멜처 우리 아저씨께서 브레이 와이어트의 내년 레슬매니아 대결 상대를 전망해봤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로만 레인즈, 브록 레스너 이렇게 두 명을 꼽았는데, 이게 잘 생각해야 됩니다. 데이브 멜처가 로만 레인즈와 브록 레스너를 꼽은 이유가, 일단 브록 빼고 로만 레인즈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데이브 멜처가 바라보고 있는 핀드의 연출 방향, 계획,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레슬매니아 때 만날 사람, 로만 레인즈로 추측되는 그 사람을 최대한 안 만나게 뒤로 제껴, 그러면서 그때까지 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킬 거라고 합니다. 지금 본인이 예측하는 바에 따르면.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세스 롤레스, 뭐 브론 스트로맨, 지금 이제 뭐 미즈 뭐 아직 안 붙었지만 미즈도 희생될 것 같고요. 뭐 데니얼 브라이언 지금 당장 해가지고 많은 슈퍼스타들이 희생양으로 던져지고, 레슬매니아로 가면 갈수록
지금 같은 브랜드에 있는 로만 레인즈와 가까워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측을 한 것입니다. 뭐 충분히 일어날 만하죠. 더군다나 로만 레인즈는 우리 회장님께서 제일 아끼는 슈퍼스타이기 때문이죠. 또 다른 가능성으로 브록 레스너를 꼽았는데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고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근데 데이브 멜처가 기본적으로 WWE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막 회장님 욕도 많이 하고 못 믿어, 하도 막 규칙을 바꾸니까. 데이브 멜처가 브록 레스너를 꼽은 이유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뭐 시청률이 흔들린다거나 이러면은 극단적인 카드, 브록 레스너와 핀들을 만나게 하는 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뭐 와일드 카드 룰 같이 또 맘대로 브랜드를 바꿀 것이다, 막 이런 예측을 해가지고 그래서 브록 레스너를 꼽았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브록 레스너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게 이번 서바이버 시리즈에서 브록 레스너와 핀들을 안 만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메인 타이틀 트리플 스렛 매치를 성사를 안 시켰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다음 넬슬매니아 때 브록 레스너와 핀드가 경기하는 그 계획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얘기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자, 이제 다음, 자, 브레이 와이어트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뉴스입니다. 방금 이제 막 올라왔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유니버설 타이틀 파란 색깔로 바뀐 게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브레이 와이어트의 인스타그램과 트위터 가보면은 수많은 팬들의 그런 원성, 이게 타이틀이 뭐냐, 왜 이렇게 바뀌었냐, 막 따지는 글들이 많습니다. 사실 뭐 브레이한테 따질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당장 어디 뭐 글 남길 데가 없으니까 막 거기 가서 그런 것 같은데, 브레이 와이어트가 좀 여기에 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본인의 아들 사진을 지금 여기 오른쪽 위에 사진을 올리면서, 아니 내 아들도 지금 이렇게 블루벨트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왜 당신들은 그렇게 자꾸 불평하십니까? 제발 입 좀 다무세요, 막 요렇게 글을 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응을 또 봤어요. 반응을 봤는데 불평이 쉽게 끝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겠지만 좀 과도하게 이 브레이라는 당사자한테 가가지고 거기서 욕하면은 뭐 바뀝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동안 또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뭐 아예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그런 비판, 불평은 항상 좀 이렇게 모든 사람들도 힘들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자, 조던 마일스 추가적인 이야기들인데, 본인이 트위터에다가 지금 이제 라이브 Q&A 시간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팬들이랑 여러가지 질문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 5개를 제가 추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본인이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서 어릴 때부터 좀 인종차별과 관련돼서 좀 그 트라우마가 좀 심한 것 같아. 다른 그런 흑인들에 비해서 좀 놀림을 많이 받았거나 피해를 많이 받은 것 같아. 그래서 쌓여있는 게 너무 많고, 이것 때문에 그런 정신적인 불안함, 이것 때문에 좀 막 그런 분노, 이게 좀 크다고 합니다. 본인이 해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티셔츠 사건 때문에 그런 것들이 폭발한 거고, 본인이 내뱉었던 말들, 지금까지 뭐 WWE 막 엄청 깐 것들, 이런 것들 다 진심으로 한 말이다, 나는 절대로 사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본인이 지금 합법적으로 방출된 건 아니지만 WWE를 분명히 떠나고 싶고, 만약에 방출이 허가된다면은 올 엘리트 레슬링이나 신일본 레슬링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조던 마일스 같은 경우는 이제 WWE 오기 전에 일본에서 이제 좋은 시기를 가졌기 때문에 특히 본인이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강조를 더 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요. 자, 그럼 마지막은 좀 간추린 것들 좀 제가 5개를 좀 썼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고요. 여러분들 뭐 일시정지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미키 제임스의 지금 언니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지만 시스터 우리 자매분께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점, 뭐 추가 그런 지적사항들 언제나 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댓글에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번에 다음 뉴스 때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자, 안녕.